코인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든. 그리고 뭐 시험 같은 걸로 예를 들어도 합격하는 사람들의 후기와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디테일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상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코인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현 가능한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희망 연간 목표 수익률이 아닙니다. 희망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라 라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첫 단추예요. 코인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1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목표라는 게 없어요. 목표란 건 없고, 코인 투자로 수익 많이 나면 좋지. 10배고 20배고 100배고 나면 좋지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이에요. 실현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됩니다. 자, 1년에 10배 수익, 20배 수익 나면 당연히 땡큐죠. 근데 그게 실현이 가능하냐고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니 뭐 1년에 100배 수익률 실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몇 프로의 목표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되냐면 연간 50에서 10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제가 볼 때 적당해요. 요 정도는 쉽지 않아요. 요것도 쉽지 않은데 노력을 하면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코인 투자로 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목표 자체가 없다. 그저 그들은 희망 수익률 밖에 없고 그 희망 수익률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 아까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매법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내가 100에, 아까 그 50에서 1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투자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투자 방식에는 단타도 있고
뭐 스윙도 있고 장투도 있고 뭐 여기 스캘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도 하나 추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투자 방법은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수일 단위 또는 수주 단위로 사고 파는 걸 얘기하죠. 단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선물을 하게 되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청산, 뭐 위험하다. 선물은 당연히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데 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청산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고배율 마진을 했을 때예요. 뭐 10배, 뭐 20배, 뭐 50배, 뭐 5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하지 말고 선물을 어떤 용도로만 쓰냐면 얘는 숏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숏 1배 숏.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스윙이 좋아요. 스윙이 좋고 한번 사면 뭐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수일 또는 수주를. 그리고 하락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조금 긴 하락장이 있었지만 정말 긴 하락장은 아직 비트코인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존버밖에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 존버라는 것도 상승장에서는 괜찮아요. 상승장에서는 존버가 좀 어설프게 만지는 것보다 나은데 이 하락장에서는 좀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물에서 하는 게 이제 1배잖아요. 1배. 누구의 돈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낸 수익률만큼만 가져가잖아요. 마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숏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거지 고배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한 인식을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선물은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대신 선물하는 이유는 오직 하락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고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마진을 내가 해서 수익을 내겠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야 되고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바탕이 된 다음에 이 내 마인드, 이 내 심리 상태가 이 마진에 적합한 심리 상태로, 이 마진에 적합한 이 심리 상태, 마인드로 개조가 돼야 돼요.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마진으로 절대 성공 못 해요. 1배 숏 정도를 하는 선물만 준비해라. 그리고 이 1배 숏을 하면 좋은 이유가 조급증이 좀 사라진다. 조급증. 이 코인 투자에서 심리 상태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조급한 거,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조급증이 사라지냐면 특히 장이 안 좋을수록, 하락장일수록 현물밖에 할 수 없으면 이 내가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현물만 하면 이번 장에서 한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좀 박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 특히 하락장에서 마찬가지고 반등장에서 더 그래요. 정확한 저점을 사서 정확한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장에 순응하지 못해요. 장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올라갈 거야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그게 맞으면 좋고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추세, 나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져, 나는 또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가,
그럼 이런 장들의 순응을 해서 포지션을 좀 유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급증이 한번 발생이 되면 그걸 잘 못해. 이 추세가 다시 바뀌겠지, 내가 본 게 맞아, 무조건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생기고. 무튼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선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배 숏을 넣을 수 있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거를 넘어가게 돼요. 그냥 그런 마인드가 깨진다고요. 이게 꼭 올라갈 필요도 없고 꼭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는 어느 방향이든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그걸 맞추는 거지, 실제 장이 오르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맞추면 이제 현물을 사면 되고, 떨어진다 생각하면 1배 숏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싹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간 목표 수익률 요거 있죠, 50에서 100% 요게 이걸 병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에서 100%가 제가 적당한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요걸 꼭 해야 돼요. 선물을 안 하고 1배 숏을 안 잡고 매년 50에서 100% 수익을 내는 건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하락장이 있잖아요. 하락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물로만은 거의 힘들어요, 요 수익 내는 거. 촬영하는 지금도 요새 장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지금 숏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근데 현물로 들어갔으면 지금같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선물하면은 거품 무는 게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고별 마진에서 뚝배기 깨진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선물하면 위험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는 하지 말라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라고. 요거 1배 숏, 요거 꿀 빤다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현물과 1배 숏을 적절히 조합한 스윙을 잘 구사를 하면 연간 50에서 100%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것도 쉽진 않은데 실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시를 드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매매법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이 매매법이 확립 안 돼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매매법은 뭐 듣기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직 존버밖에 없어요. 자, 존버에 말씀드릴게요. 존버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존버는 이게 장투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장투에 해당하는 건데, 명확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를 하락장에서 하니까 문제죠. 아니,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냅두면 계속 하락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존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존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하는 존버는 그걸 존버라 표현하면 안 돼. 그건 존버라 표현하면 안 되고 현실 도피라 봐야 돼. 그거는 하락장 존버는 현실 도피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냅두면 올라간다는 그냥 무의미한 희망회로예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름 뭔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 통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저 그냥 희망 열어라고.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현실 도피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버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그때 얼마에 물렸거든. 물렸는데 3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되고 나는 오히려 수익권을 넘어왔어. 그게 이겁니다. 2018년도에 물렸어. 여기가 이제 당시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2018년도 초에 이제 상승장이 이제 꺾여서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그 고점이었는데, 내가 그때 물리는데 3년 지나니까 회복되더라. 그리고 난 수익까지 넘어왔다. 물론 가능해요. 존버를 하면 장기 상승 추세에서 후드를 맞고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 고점에서 또는 정확한 저점을 못 잡아도 좋아요. 어느 정도 내가 물려 있을 때 매도를 치고 다시 저점을 잡아요. 다시 저점을 잡으면 가만히 존버만 한 사람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수익이 납니다. 더 많은 수익. 그죠? 그리고 그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물론 앞으로도 장기 상승할 수 있겠죠. 뭐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죠. 하겠죠. 뭐 그거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장기적으로 상승 못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거조차도 포지션을 다시 잡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좋아. 내가 완전 고점에 콱 물렸는데 다 견뎌서 나는 탈출했어. 수익을 냈어. 하면 그래도 그건 다행. 그건 또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 이렇게 버티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버티다 저점에서 팝니다. 존버 하다 저점, 이제 나중감이 그게 저점인지 아닌지 알죠? 실제 이제 저점에서 와 도저히 못 참겠다. 나 마이너스 80%야, 마이너스 90%야. 와 이거 내 돈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팔아. 그럼 이제 올라가거든. 장 자체가 전환되거든 그때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손절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10%다, 마이너스 15%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정한 그런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면 못 팔아요. 얘기를 하면 딱 그래요. 나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팔아봐야 뭐합니까? 똑같아요. 팔아봐야 뭐 여기서 더 떨어져도 뭐 똑같아요.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토막이 났어. 이제 5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물려있어. 50% 물려있어. 그러면 이미 50%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파나 안 파나 똑같아요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똑같냐. 지금 이제 50% 손실이 나서 5천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라도 내일 만약에 5%가 더 떨어지면 500만 원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내일 10%가 떨어지면 뭐 1000만 원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나 마이너스 55나 마이너스 60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마인드예요. 다르지가 않죠. 다르지가 않아. 내가 1억 넣었으면 얘는 이제 5천이 남는 거고 얘는 4천이 남는 건데 이 갭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지금 50% 손실 중인데 내일 10%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사야죠. 여기서 다시 사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물려. 이거 60%대 샀는데 또 만약에 5%가 빠졌어. 그럼 또 손실이 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가만히 있어서 다 때려 맞는 거랑 중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조금 더 때려 맞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데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런 마인드들이
조금 잘 안 듣는 분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물론 1%, 2% 요걸 내가 정확히 찾아낸다? 힘들죠.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10% 정도 갭, 5%도 지금 이해할게요. 근데 뭐 10%, 20%의 갭이 날 것 같아. 그러면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다시 잡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1%, 5%의 갭을 내가 찾아서 매매를 시도하기에는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1%, 2%, 뭐 5%의 갭을 내가 찾기 위해서 뺐다 넣었다 하는 거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팔았는데 거기가 이제 딱 저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의 갭이다, 20%의 갭이다라는 거는 하락분을 많이 본다는 건데 그런 거는 충분히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갭을 신경을 안 쓰고 손절을 못 한다. 그리고 그 손절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팔면 올라갈까 봐예요. 그죠? 자, 많이 공감하시죠? 손절 못 하시는 분들. 내가 팔면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팔면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랑 이 몇 프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마인드가 합쳐져서 손절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팔면 여기가 저점일까봐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장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떠한 기법도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요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뉴스 좀 그만 보세요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기본적 분석에 가깝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이제 시장 정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요게 옛날부터 참 말이 많은 부분이죠. 기술적 분석이란 거는 요거 차트 분석이죠. 요거 있는데, 둘 다 가능해. 만약에 자, 둘 다 가능하면 다 하세요. 두 개 다 보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하죠. 내가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입할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1시간 시간이 있어. 1시간을 다 여기 때려 박던가, 차트 분석하는데 때려 박던가, 뭐 뉴스 한 10분을 보시던가. 그러니까 50분 보고 50분은 기술 분석하고 10분을 뉴스를 보시던가.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걸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고 차트 분석 개 쓰잘데기도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차트 분석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진짜. 차트 분석을 등한시하고 요것만 해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이 뉴스를 보는 거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모든 뉴스를 접할 수가 없어요. 자, 뉴스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어로 된 뉴스도 있고 뭐 영어로 된 뉴스도 있고 각국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요거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다 취득할 수 없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 특정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 특정 뉴스가 호재일까 악재일까 요 판단을 첫 번째 못 하고요. 요걸 못 해요.
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호재다 또는 악재다라고 판단을 정확히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몇 프로짜리의 호재고 악재인지를 어떻게 알죠? 자, 이 뉴스가 이거 야 5%짜리다 10%짜리다 5%짜리 올라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몰라요. 몰라. 물론 이제 큰 이벤트다 이거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큰 재료다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수치화할 수 없다고. 수치화 맞잖아요. 어떻게 수치할 건데요, 그죠? 애초에 그리고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요. 이제 국제 정세를 많이 보시는 분들 있죠. 국제 정세, 국제 경제 상황, 뭐 큰 틀 또는 뭐 지리적인 이벤트, 뭐 국지적인 이벤트 이런 걸 이제 많이들 또 보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났죠. 전쟁이 발발했고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제 전쟁 이슈 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누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전쟁이 발발을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간주돼서 떨어질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뭔가 이제 디지털 금의 취급을 받아서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오히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이제 뭐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면 뭐 그 베네수엘라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에서 예전에 그 비트코인 법정 화폐 하면서 많이 그 매수한다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꽤 상승을 했어요. 그 당시 꽤 상승을 했는데,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랑 비교도 안 되는 강국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러시아 가치, 루블화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 때도 올랐는데 러시아는 훨씬 큰 강대국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뭐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생각은 해요. 생각은 당연히 하죠. 좋은 재료가 아닐까? 나쁜 재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차트를 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뉴스만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는 무조건 올라가는 정보야, 떨어지는 정보야 만 가지고,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정보다 라면 떨어질 때도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 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악재다 라고 하면 이후에 실제로 차트가 올라가도, 가격이 올라가도 진입을 안 하죠. 이거는 속임수다 라고. 그리고 절대 그걸 안 바꿔요. 기조를 잘 안 바꿔. 근데 이 차트 쪽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은 한다니까요. 하는데 차이가, 실제로 이게 큰 하락 전에는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그러니까 뜬금포로 올라가거나 뜬금포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항상 큰 상승과 큰 하락 전에는 전조가 있어요. 전조.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열리거나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열리는 전조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생각은 하되, 그와 반대되는 전조가 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합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죠. 내가 이제 이게 올라가는 호재라 생각했는데 실제 차트에선 떨어지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도를 해요. 그냥. 제가 이제 반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호재면, 자,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버튼이에요. 버튼. 사냐 파냐. 그렇죠? 사거나 팔거나 결국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거는 사냐 파냐예요. 내가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럼 사람들이 팔까요? 코인 투자를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가 나는 호재를 생각했는데 악재인가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보도 제가 말씀드린, 자, 정보가 그렇잖아요.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급 정보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부자인 사람들일수록 고급 정보를 취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돈을 주고 고급 정보를 얻었든 내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얻었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시드가 내가 가진 시드보다 훨씬 많아. 훨씬 고래라고요, 고래. 고래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팔아요. 그렇게 팔아야 차트가 하락 추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판단한 게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그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저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게 일개 한 명의, 그러니까 일개 한 명이 아니죠. 일개 소수의 그런 고래들이 판단을 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 집단 지성이에요, 차트도. 아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50% 이상이 매도를 하면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50% 이상의 대부분이 사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단 지성도 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요. 고집을.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은 절대 안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자,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요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마인드도 단련을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단련을 하면 충분히 마인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겁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조급증이 없다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많잖아요. 코인이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저 코인이 가면 나는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쏘기 시작해. 그러면 아씨 이더리움 가네? 왜 내 거 안 가? 아 이건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이게 차이, 그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이런 마인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라고요. 그게 심해요. 여유가 없어. 그리고 뭔가 한탕을 하려고 그래. 한탕.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좋다니까. 좋은데 누구나 한 번에 수익 많이 나오면 좋죠. 근데 이 한탕 심리가 여러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자 실패의 많은 부분이 이 조급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조급증과 비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10% 수익 중이야. 옆에 어떤 코인은 20% 수익이 나고 있어. 그러면은 옆에 코인이 20%를 가든 30%를 가든 나도 다 수익 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옆에 20%의 수익이 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10% 수익 중인 코인을 팔고 20%의 코인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그게 잘 되면 좋아. 그 20% 올라간 코인이 앞으로도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런 조급증과 비교하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모든 투자의 그 실수가 비롯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수가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차라리 여기에 이렇게 달아, 이거. 이렇게 그 경주마처럼 이렇게 가리라고요.
자꾸 이걸 다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때 심리가 흔들린다고. 이게 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정리를 하고 거기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코인 저 코인 다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보이면 어떻게 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 마음이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럽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든 정보든 내가 투자하는 것만 보세요.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 1, 2, 3, 4 이런 것들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게 되면 쉽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는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냐? 요거는 결국 복리에 대한 얘기예요. 1년에 100%의 수익률을, 이게 2배잖아요? 10년간 꾸준히 올리면 2의 10승이죠. 6에 1024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다?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10년간 매년 2배 수익을 내면 얘가 무려 102억이 됩니다. 10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 뭐죠? 아까 우리가 말한 경제적 자유에 해당하는 수치죠. 물론 이 10년간 또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억의 가치와 10년 뒤에 100억의 가치는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제가 아까 1번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50에서 100%로 세우고 그걸 이제 10년간 하는 거예요. 10년간. 그럼 이거 만약 50%, 이게 1년에 2배가 아니라 50% 수익이 나면 언제 이 1000배 수익이 나냐면 17년이 걸립니다. 1년에 50%씩 17년을 수익을 내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0배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17년 뭐 길죠. 짧지 않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추가 시드가 진입이 안 된다는 전제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시드 뭐 1000만 원이신 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분도 계시죠. 뭐 1억이신 분도 있고 뭐 3천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시드 1000만 원으로 그 중간중간에 뭐 10년이든 17년이건 중간중간에 추가 시드 없이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17년이 짧은 기간 아니지만 그래도 1000배 수익이라니까요. 1000배 수익.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통 뭐 30에서 50대가 많잖아요. 30에서 50대가 많은데 30대 기준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 기준으로 하면 40. 그렇죠? 40 50대 기준으로 늦으면 67이에요. 그죠? 67. 요 방식을 쓰면 30에서 50대들이 40에서 67이 되면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말이 100억이지 그 중간에 뭐 수십억 단위로 갔을 때부터 이미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는데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내 나이 40에서 뭐 70까지라도 할게요. 그냥 70. 70에서 완전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다고요. 이런 시각이 아니에요. 이런 시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한 방에, 야, 언제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냐. 아, 코인 투자 뭐, 나 들어보니까 10배, 뭐 100배 나는 코인들도 있대. 뭐 초반에 잘 투자해서 뭐 몇 년 들고 있었던가 뭐 100배 났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는 어떻게 보면 요행이잖아요. 운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얘는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확실하게 10% 수익이 날래? 불확실하게 뭐 20% 수익이 날래? 뭐 30% 수익이 날래? 이 선택지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하지만 큰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어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반대급부가 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렇게 그 불확실한 수익을 쫓는 사람들이 도달한 곳은 100명 중에 1명, 뭐 1000명 중에 1명은 그 로또가 터져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자극적인 썰을 푸니까 거기에 이제 매스컴의 이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한 명 밑에 있는 그 99명이 어떻게 된지를 왜 신경을 안 쓰냐고요.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어디 뭐 이상한 코인 들어갔다가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망했다고요. 뭐 1억이 뭐 1000만 원, 1억이 뭐 500만 원 남고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가지 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글로 가는 이유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트 분석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를 하시고 마인드를 가다듬어서 보다 확실한 길을 가세요. 자,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 많은 사람들은 영, N, 리치를 꿈꿔요. 내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쓰고 싶다. 당연합니다. 영앤리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영앤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영앤리치가 될 소양이 없는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영앤리치를 쫓으면 망합니다. 영앤 파산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영앤리치를 꿈꾸지 말고 올드 앤 리치, 확실한 올드 앤 리치를 꿈꾸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요 나이 보시면 40에서 67 요거 뭐 67은 좀 나이가 많긴 한데 뭐 그래도 요새는 뭐 그렇잖아요. 정정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도 많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약간 희망을 잃는 듯한 표정을 보이거든요. 난 좀 젊을 때 좀 나도 뭐 좀 한가닥고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최소잖아요. 최소 확실하게 이 정도는 하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과정 속에서 착실히 뭐 50%에서 100%의 수익을 내는 그 과정 속에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못 죽어도 요 정도 수익을 내자는 거고, 분명히 그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장도 있으니까 하락장에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적어도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자지, 분명히 요 사이에 장이 좋은 장이 있어요. 그런 장에서는 1년에 뭐 2배, 1년에 뭐 3배, 뭐 1년에 5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들이 와요. 그러니까 요 숫자는 최대예요, 최대. 늦어도 이 숫자에는 달성이 가능하자지, 분명히 이 숫자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영앤리치가 될 수 있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앤리치를 쫓으면 오히려 영앤리치가 안 되고, 보수적으로 차라리 가야만
그 속에서 영앤리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가 없고, 갖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앤리치의 꿈에 다가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사실 더 많고, 뭐 그렇잖아요. 40, 50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코인 투자 40, 50대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40, 50대가 진짜 큰 손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돈 없어요. 종잣돈 뭐 없단 말이에요. 뭐 끽해봐야 몇백만 원대란 말이에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단위로 투자를 해요. 그럼 나는 이미 0이 아니야. 나는 이미 0이 아닌데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노후가 안정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큰 복이잖아요. 젊었을 때야 사실 고생해도 크게 서럽지 않잖아요. 저도 좀 많이 없이 살아봤어요. 봐서 아는데 그건 젊을 때의 특권이죠. 어릴 때의 특권이고. 근데 나이가 많을 때 돈이 없는 거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가면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많이 받고, 많이 이제 잘 되는 사람도 받고 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분명히 노년이 훨씬 편할 겁니다. 훨씬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아주 걱정 없는, 아주 돈 걱정 없는 아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